경찰 벼르는 민주당, 한편에서는 음모론. 음모론이요? 이거 음모론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음모론이 지금 또 뭐가 있나 보네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선 어제죠? 이 사건 조사를 했던 부산경찰청에서 내놓은 설명이 있고요. 오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뭔가 경찰과 관련해서 얘기를 꺼내놉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향후 부산경찰청은 사건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 전문가가 분석한 내용을 시연하면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분명히 경고합니다. 수사 원점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재검토하고 다시 내용을 발표하시고요. 관련된 내용 다 공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해야 될 조치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 이것도 정말 저희가 다시 특검이나 국정조사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거 그냥 제가 빈말로 던지는 거 아닙니다. 자, 빈말 아닙니다. 이거 갈 수 있습니다. 작정하면요. 이렇게까지 나왔거든요. 유경호 소장님. 근데 사실 경찰이 비공개가 좀 많았는데 일단 보면은 당적 공개할 수 없다. 그다음에 이 신원, 이 피의자의 이 신원에 대해서 공개할 수 없다. 그리고 변명문 일부는 소개했지만 전문 공개는 안 했거든요. 민주당은 이거에 대한 좀 강한 불만일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불만을 표할 수밖에 없게 지금 상황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당적은 뭐 정당법 24조에 관련 규정이 있다니까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하는 건 무리겠죠. 오히려 그건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니까 그건 이해해요. 그러나 신상 공개 안 하겠다. 나이, 이름, 뭐 기타 등등의 경력. 근데 문제는 뉴욕타임스에서 이걸 다 공개해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머쓱한 일입니까? 그것도 일주일이나 지난 거든요. 먼저 했더만요. 지난주에요. 이런 요즘 같은 상황에서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꼴이 됐고요. 흉악범의 경우는 신상 공개하죠. 관련 위원회 열어서 회의까지 하죠. 흉악범은 그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공유를 하자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이거 역시도 정치인을 대상으로 그것도 제1야당 대표를 대상으로 살인 미수, 명백한 살인의 의도를 가졌다고 본인도 얘기하고 여러 정황이 그걸 보여준다면 이건 흉악범이나 마찬가지이죠. 그런 점에서 경찰이 과도한 정무적 판단을 했다. 그 반영이 바로 변명문이라고 본인이 얘기하는 걸 기자들에게 고개 빳빳이 쳐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뭐였냐. 저 김모 씨가 확신범인가 보다.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구나. 라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국민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저런 짓을 저질렀는지 변명문에 담겨 있다면 그 변명문은 여과 없이 공개를 했어야 된다. 이건 알 권리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경찰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정무적 판단을 지나치게 해서 매를 스스로 번 꼴이 되냐. 그러다 보니까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신뢰를 잃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강준혜 변호사, 지금 윤경호 수장께서는 경찰이 정무적 판단을 했다. 그게 지금 뭔가를 문제를 일으킨 것 같다는데 경찰이 논란을 스스로 자초했다고 보십니까? 이거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소장님이랑 좀 비슷하게는 보고 있는데요. 경찰이 좀 너무 몸을 사렸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그 피의자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첫 번째로 이제 당적이 있고 두 번째로 신상 공개 그리고 세 번째로 변명문 공개 이렇게 세 개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당법에 있어서 공개할 수가 없다는 것이 국민들께도 많이 알려졌는데 신상정보 같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그럼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이 사람에 대한 신상 공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을 회의를 하는데요. 경찰에서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했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비공개 결정을 했다라는 정도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의견이 나왔는지 뭐 이야기를 한 위원들의 구체적인 실명까지 밝힐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 좀 나왔던 내용들을 국민들께 소상히 말을 해줬으면 브리핑을 해줬으면 많이들 좀 이해를 하지 않으셨을까. 비공개 이유도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죠. 그렇죠. 그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변명문에 대해서도 이거를
굳이 밝히지 않아야 되는 부분인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변명문의 일부라는 것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게 변명문이 이번에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공개를 안 하게 되면은 기자들은 계속적인 취재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예. 그러면은 취재가 됐을 때 전체가 아닌 또 일부 언론사들이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일부를 발췌해서 또 이게 공개가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파편적으로만 또 소개가 될 수 있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찰에서 변명문에 대해서는 좀 공개를 해주는 게 맞지 않았나. 저도 좀 그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경찰이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특히 민주당이 괴단히 지금 경찰을 향해서 뭔가를 벼르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다음 내용은요.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이동을 해서 이쪽으로 가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데요. 어제 경찰이 브리핑을 한 상황에서 주목을 받았던 내용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 소개되어 있는데요. 부산경찰청 수사본부. 자, 와이셔츠 얘기를 해요. 셔츠. 흉기는 와이셔츠 목깃을 먼저 관통했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내놓습니다. 만약에 목깃이 칼날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치명적인 결과가 났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요. 경찰이 그 와이셔츠, 그러니까 뚫렸어요. 그 와이셔츠 목깃이. 그 사진을 공개했는데 옆에 있거든요. 일단 여기 보시면 요게 와이셔츠 깃인데 요걸 이렇게 뚫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일부러 보여줬죠. 요 모습이고요.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옷깃덕에 치명적 결과를 받았다. 지금 옷깃 바깥쪽과 옷깃 안쪽에 있는데요. 바깥쪽에는 1.5cm 정도가 찢겼어요. 그러니까 일로 칼날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옷깃 안쪽에는요. 1.2cm. 그러니까 흉기가 바깥쪽을 통해서 안쪽 옷깃까지 관통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목 부위가 되는 거죠. 어제 경찰이 요 내용을 좀 설명을 내놨거든요. 자, 이거 관해서요. 배훈찬 수장님. 예. 그러면 셔츠 목깃이 아니었다라면 정말로 그야말로 치명상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옷깃, 셔츠 카라가 이재명 대표를 살렸다. 이재명 대표를 살린 셔츠 옷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이제 사진을 보시더라도 옷깃 바깥쪽이 1.5cm, 안쪽이 1.2cm인데 이재명 대표가 1.4cm의 자상이거든요. 예. 그럼 대체적으로 이 길이가 이 비슷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실제 이 1.4cm의 목에 이재명 대표가 자상이고 이제 그 깊이가 2cm였는데 만약에 여기서 옷깃을 닿지 않고 바로 거치지 않고 들어갔더라면 이른바 그거는, 경정맥이 아니라 경동맥이에요. 그러면 이게 피가 더 많이 이게 피를 흘리게 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훨씬 더 위급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저도 지금 옷깃이 있습니다. 여기 바로 이 옷깃입니다. 예. 이 옷깃이 막아졌다. 그러니까 목에 닿을 때는 그 들어가는 깊이 자체가 예. 좀 적어졌다, 예.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수사 결과가 지금 다른 건 공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예.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경정맥 열상이 아니라 자상이다 이렇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옷깃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 아찔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이런 천신만고, 예. 천만다행의 순간을 만들어낸 것은 셔츠 카라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명상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와이셔츠의 옷깃 덕분이었다. 어제 이제 경찰이 사진과 함께 그 내용을 좀 소개했습니다. 오, 와이셔츠가 약간 이 방어막 같은 역할을 한 셈이 됐어요, 지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 제목이 민주당에서 계속 지금 민주당에서 불만 표시하면서 벼르고 있다. 이게 하나였고요. 그 뒤쪽이 무슨 음모론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며칠 전에 민주당 관계자가 한 얘기인데 오늘 좀 뒤늦게 좀 주목을 받았어요. 알려지고요. 그 목소리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반하는 뭔가 그 의료 행위들 이런 게 만약에 진행돼서 만약에 혹여라도 뭐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났다고 치면은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정태근 전 의원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반하는 의료 행위가 진행이 돼서 혹여라도 비극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치면 이건 감당할 수 없다. 이거 부산대병원을 겨냥한 겁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도무지 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료진이 어떻든 정치적인 편견을 가지고 내지는 또 진영적인 그 의견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의사가. 치료를 최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아니라 치료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런 이게 얘기를 이재명 대표에 반하는 의료 행위가 진행됐다면이라는 가정을 하면서 비극적 상황을 벌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 사극에 많이 나오잖아요. 소위 이제 어이들이 치료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몸을 더 쇠하게 만드는 약들을 쓰는 거가 종종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산대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뭐 이런 등등을 변명하려고 그럼 저런 얘기를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옮긴 이유가 바로 이런 걸 걱정해서 옮겼다 이겁니까 지금? 하는데 저는 근데 저분 생각이 민주당 다수의 생각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청와대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런 분들이 저 청와대에 근무하면은 나라가 제대로 될까 걱정스러울 정도로 저 얘기는 도대체 정상적인 사고라고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해명이 나왔어요. 이게 좀 논란이 되니까 해명이 나왔는데 좀 해명 보겠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에 반하는 의료 행위라는 표현, 민주당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 절차를 말한 것, 민주당 부산 관련 치료는 억지 주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억지 주장이다. 그럼 지금 이게 아무튼 해명까지 전해드렸어요. 정기남 교수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여선웅 그 행정관인가요? 하고자 하는 말의 의도는 그렇게 보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가족들의 권유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예. 근데 만에 하나 예. 의사들이 부산대 의료진이 예. 반대해서 예. 부산대에서 만약에 치료를 했어요. 예. 그런데 만에 하나 혹시라도 예. 문제가 잘못됐다. 예.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책임을 누구한테 지울 거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해서 그럼 서울대로 옮겼어요. 예. 거기서 뭐가 잘 안 됐어요. 예. 그때는요, 그럼. 그럴 때 가족들의 책임이 크겠죠. 옮긴 사람들의 주체가 그거니까. 그러나 아. 이것을 누구의 책임으로 탓하기 이전에 예.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가족들의 권유로 이송을 결정했다라는 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긴박한 상황에서 예. 어떤 결정을 할 때 주변에 있던 현역 의원들이나 주변 참모들이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봤더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제1야당 대표의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예. 국민적 감정이라든가 정서를 고려하면서 조치할 수 있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저는 얘기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 해명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에 반하는 의료 행위라는 표현, 민주당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 절차 말한 것. 아까 정 소장님이 부드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민주당의 의사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빨리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의사에 반하는 의료 절차라는 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서울대병원으로 빨리 옮기겠다라고 하는 의사. 그렇잖아요. 그것에 그거 반하는 만약에 행동이 있었을 경우에. 가족은 전원을 원했고 만약에 부산대병원을 전원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 뭐 이런 걸 가정한 건가요? 아무튼 본인의 표현은 그게 아니었다. 무슨 뭐 이런 거 아니었다. 이걸 해명한 것 같은데 아무튼 논란처럼 좀 비춰지고 있어요. 글쎄요.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리고요. 오늘 민주당에서 무슨 물청소 이런 얘기 하신 분이 있어요. 물청소. 오늘이 아니라 어제군요.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의식 있으며 출혈량 적은 상태. 대테러 종합실에서 대량으로 문자 발송한 내용입니다. 하도 억측이 많아 현장에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을 공개하려 합니다. 사건 현장은 폴리스 라인을 치고 현장을 보존하는 게 상식입니다. 사건 발생 즉시 경찰은 물청소로 사건 현장의 흔적을 지웠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하는 상황을 보고 이 사진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화면이 이제 부옇게 됐는데 그 사진 속에는요 이제 뭐 혈흔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이제 부옇게 칠해놨는데 강준혜 변호사. 네.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의원의 얘기는 한마디로 경찰이 뭔가를 급하게 막 정리하려 했다. 좀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은데 보통 이런 현장은 어느 정도 기간이나 보존을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가 야외에서 지금 벌어진 상황인데요. 네, 맞아요. 지금 정청래 의원은 뭐 경찰은 이게 현장 보존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예. 마치 경찰이 증거인멸을 한 것처럼 몰아가는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정청래 의원께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보존을 해야 되는 걸까요? 예, 이렇게 현장을 보존한다는 것, 폴리스 라인을 친다는 것은 경찰에서 필요한 증거 수집을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있어서 지금 경찰이 하는 말은 뭐 사진도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동영상들도 지금 있잖아요, 이미.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더 이상 그것을 계속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를 보면은 어떤 개인적인 뭐 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입니다. 예. 그렇다면 거기에 이 혈흔을 계속 두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정청래 의원의 저 발언은 굉장히 경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자꾸 네. 무언가 음모론이라든지 몰아가는 그 이상이 아니다. 이거는 오히려 경찰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발언 같습니다. 일단 이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약간 다른 얘기도 또 꺼내주신 분이 있어요. 그 목소리까지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테러 사건의 본질은 검찰 권력과 사법 제도에 의해 정적인 야당 대표 제거를 실패하자 직접 폭력이 자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테러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수술과 응급 이송에 대한 논란입니다. 의사 단체가 정치 선동에 이용되는 일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고는 이게 일단 의사단체가 정치 선동에 이용이 됐고 검찰이 야당 대표 제거 못하다 직접 뭐 물리력을 뭐 행사한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본질이 흐려지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말 실수 그다음에 의도를 가진 비판 그리고 의사단체들의 뭐 또 고발 아까 얘기한 뭐 신상 공개 뭐 안 한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에게 물리력 그것도 살인을 전제로 하는 예. 죽이겠다는 의도를 가진 저런 습격이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왜 빚어지고 그런 생각을 하게끔 우리의 분위기가 이렇게 격화됐는가 이거에 대한 반성이 중요한 것이지. 중요한 건 그건데. 예. 아. 정작 중요한 거는 이런 이제 본질적인 논쟁들 때문에 대중들은 사실 이런 거에 더 이제 시선을 집중시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정치가 중요하고 그래서 언론이 중요한데요. 아까 그 청와대 행정관의 얘기라든가 아니면 김성주 의원의 얘기 중에는 뭐 도대체 근거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검찰 권력으로 제거를 하려다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직접 이렇게 뭐 얘기한다는 행사에 거는 나섰다. 그건 얼마나 위험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배후설 뭐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이 문화 이게 정치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지금 표출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지금 반성하는 계기가 돼야지. 예. 이걸 가지고 오히려 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얘기한 거 너는 무슨 의도냐. 너는 왜 이거 부산대병원에서 진료를 안 받고 서울대병원으로 갔느냐. 부산을 무시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제발 본질이 아니라는 거를 아마 당사자들도 아실 거예요. 더 이상의 논쟁은 자제를 해주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갑자기 지금 민주당과 뭐 일부 이제 의사 단체들과 뭐 이렇게 대립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모습이. 그러니까 뭐 고발 건도 있었고 또 이거에 대한 또 비판이 뭐 정치적인 뭐 선동에 이용당했다 이렇게까지 얘기 나오니까 이게 좀 더 거칠어지는 것 같습니다.